한동훈 장관 얘기를 이제 다시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부터 한 장관이 청문회까지 거치면서 정치적 체급은 한 단계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치권 내 외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바뀌었어요. 유튜브에 이제 한동훈 장관 취임식에 대한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고 누적 조회수 뭐 100만 이렇게 되는데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말로만 듣던 한동훈인데 직접 보니까 뛰어나네. 도덕성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야당이 막 이제 공세를 하는데 아니 뭐 당신들 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문제야. 내각 중에서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그 한 장관 임명을 보면 윤 대통령의 상징성 그 자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의미의 큰 변함이 있어요. 가장 친한 측근 검찰 출신 그리고 제1 야당이 제일 기피하는 인물 그리고 누가 봐도 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둔다는 것은 이건 난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해. 야당이 제일 기피 인물을 일부러 골라 쓰는 것 같은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면 협치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또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일단 한 명의 정치평론가 의견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른바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청문회 기점으로 여론이 좀 바뀌었다. 이 말에 서정욱 변호사님도 동의를 좀 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방송에서 신원섭한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저는 상당히 그게 옛날에도 이게 그 공직자 판단 기준의 신원섭한 일단 이제 그 뭐냐면 이게 외모나 보면 이게 그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넥타이라든지 또는 이게 코트라든지 이런 게 패션이라든지 또는 이게 안경이라든지 이런 게 외모가 상당히 그 대중들한테 어필하는 이게 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보면 요즘 이게 그 한동훈 의록이라고 나올 정도로 이게 그 상당히 그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뭐 옛날에 그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한동훈 의록이 나올 정도로 말도 이게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글을 보면 저는 이제 그 검사 사직편 있잖아요. A4 한 장을 쓴 거 보면 정말 이게 감동적으로 이게 와닿는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신원섭 판단력을 보면 이번에 검수완박해도 좋은 거는 이게 범죄자 외에는 할 게 없다. 저는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봐요. 야당이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신원섭판 이게 다 갖춰지니까 상당히 팬덤 요즘 이게 페이스북이나 저 SNS 가보니까 한동훈 상당히 그 팬카페도 많고요. 유튜브도 보면 이게 그 한동훈 이름만 달아도 그냥 몇십만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서 변호사님은 일단 칭찬 일색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뭐 조회수가 100만 뷰가 나왔던 조회수 100만 회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아까 옷차림 패션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오늘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방, 스카프, 트렌치코트 얘기는 뭐 많이 했으니까 제가 접어두게 하고요. 이도훈 의원님. 네. 어제 취임식에 메고 왔던 한글 넥타이를 두고 뭐 여러 얘기거리들이 있던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글 넥타이가 그 용비 어촌가를 고어로 새긴 그 넥타이인데 그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뿌리 깊은 나무는 그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이 부분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뿌리가 깊고 샘이 깊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심지가 굳으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고 한글 자체가 애민 사상을 담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에 대한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서비스 정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애민 정신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인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매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자세하게 이제 신원섭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대중이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가 아니라 멋도 부릴 줄 아는 그런 멋쟁이를 좋아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했지만 뭐 이것저것 잡기 잘하는 어떤 핵 인싸라고 그럴까요? 요즘 치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에서는 굉장히 드라마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굉장을 탄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꿋꿋하게 심지를 갖고 이겨내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조금씩 이제 팬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팬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만 해도 팬덤이라는 게 비판적 지지, 잘못하면 지적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넘어오면서 무조건 지지,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하면은 그 팬덤에 휘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수명도 길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에 대한 팬덤 이런 것도 잘 조정을 해야 본인이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아까 그 정치적 체급이 높아졌다는 거 한마디만 좀 붙인다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소통령 한동훈을 중통령 정도로 만들어줬어요. 계속 한동훈을 이런 식으로 예. 비판만 하고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처럼 또 대통령 만들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잘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도훈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은 이건 제가 진짜 진심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이 합심해 가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럼요. 사실 행안부 장관 지금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에 가 있으니까요.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과 또 검찰을 지휘하는 물론 이제 수사지휘권을 행사 안 하겠다고 공언은 했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권이라고 하는 간접적 심리적인 방식으로 수사지휘가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법무부 장관의 지휘예요.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의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을 하는 역할의 수장들이거든요. 보면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그래서 두 분의 장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국가를 이끌어 가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이 이분들이 정말 명경지수와 같은 맑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취임하는 건 다 축하하고 저도 축하하고 있지만 굳이 저 법무부 앞에 꽃다발을 갖다 둔다든지 어떤 팬덤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어쩌면 또 사람의 마음이 약간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한다 뭐 이 말씀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 두 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명정대하게 일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은 좀 관심을 줄여주시는 것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워낙 윤 대통령 최측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생긴 것 같고요. 벌써부터 뭐 차기 경쟁자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오세훈 시장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야당 비판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워딩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법무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상식에 맞추어서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그 얘기 듣고 업의 본질을 저렇게 쉬운 언어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저건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겼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첫 표현으로 범죄자들을 잘 잡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라는 표현 대신 나쁜 놈을 잘 잡는 것이 검사다라고 나쁜 놈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신 것이 그렇게 장관다운 표현이었는지 검찰 시절에 나쁜 놈만 잡았습니까? 한동훈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까지 나쁜 놈만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장관을 극찬했는데 김종욱 교수님, 지금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검찰 시절 20여 년간 있으면서 강압 수사, 먼지털이 수사, 저인방식 수사 다 한 장본인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좀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보수나 옆에 계신 패널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함기어천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벌써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법무부 장관인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거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찰의 알을 깨고 나와서 이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국무위원회에 올라간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검찰개혁이 죄개조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후게 되면 6대 범죄 수사와 관련돼서 그것이 경찰로 가든 또 아니면은 새로운 제3의 기구가 만들어지건 상관없이
소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얼마만큼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만드는지 또 국회와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를 보는 거죠. 그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역대급의 메모드 수사 인력, 그다음에 70여 곳의 압수수색,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소위 소환도 없이 기소라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취임사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과거엔 그랬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견제할 것인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민주당이 소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해야지 과거에 뭐 조국 전 장관 문제 하나만 가지고 계속 대립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견제하고 견인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모레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합니다. 여기 한동훈 장관을 임명 강행했다, 뭐 이렇게 야당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을 불결시키겠다는 야당 분위기가 강합니다. 상임위 와중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시험 망치고 난 다음에 재시험 요구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민정, 총무, 인사 전부 다 검찰 출신들로 이렇게 다 채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조금 부실하게 부족하게 검증했다라는 것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 이 국민적 기준에 맞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속보 하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추가 인사가 있습니다. 쭉 보면 대략 감이 오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요직에 있었던 이성윤, 이정수, 이정현, 심재철 이 4명의 인물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정욱 변호사님, 저 정도면 사실상 좌천이죠? 이성윤 고검장은 이제 사표도 못 냅니다. 지금 이게 피고인 신분 아닙니까? 이런 분에게 징계 때문에 사표 수리가 안 돼요. 따라서 저는 이런 이제 피고인을 오히려 그 서울고검장의 요직에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상당히 타당하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지금 이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12번에게 무혐의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중앙지검장으로서 권력 수사를 계속 막아왔거든요. 이 점에서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심재철 남부지검장 그리고 이제 없지만 이종건 서부지검장 그다음에 그 김태훈 지금 대장동 수사팀장 있잖아요. 이 세 분은 서울법대 908988로 운동권 서클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부터 패밀리입니다.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조직이 가까운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개인적인 시각이 많이 담기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인사 내용만 말씀해 주실까요? 운동권에 같이 있었다는 건 이게 팩트니까요. 따라서 저는 심재철 남부지검장도 뭐 당연히 전부한 거는 타당하다. 아주 저는 이게 바람직한 인사다.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왜곡된 이런 게 검찰 인사를 정상화시키는 의미다. 이래 봅니다. 글쎄요, 뭐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한동훈 장관도 법무연수원 혹은 뭐 사법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적도 있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 오늘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까지 했고 이성윤, 이정수, 이정현, 심재철 직함을 생략하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요직을 담당했던 검사들인데요. 이도훈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인사는 조금은 생각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한동훈 그 검사장 비롯해서 뭐 조람관 그 차장도 그렇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분들을 여러 분을 그 연수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성윤, 뭐 이정수, 이정현, 심재철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똑같이 연수원에 보낸다면은 문재인 정권 인사하고 뭐가 달랐을까?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성윤 그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불법 그 출국 그 사건 관련해서 외압을 넣은 걸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이죠.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연수원으로 보내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정수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표를 냈다고 보도까지 나왔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되는데 굳이 연수원으로 보낸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정현 심재철 검사장 두 분은 뭐 아직까지 사표 냈다는 소식이 없으니까 연수원으로 보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4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란 듯이 보내는 거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보다 뭐 크게 나아지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그 인사 보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4명이 한꺼번에 그 연수원으로 그 귀양 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은 피했어야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주원 교수님도 짧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요.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예. 소위 협의할 대상을 임명하지도 않고 저 4명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와 뭐가 다른 거죠?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한 이유가 저런 건가?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과거에 4번 좌천을 당하니까 4명을 갖다 좌천 인사 시키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검찰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판단한다면 그것과 다른 방식의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렇구나. 당신들이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맞는 얘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은 여전히 권력에 휘둘리는 존재인 거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검찰은 본인들 스스로가 검찰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얘기하고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합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의 중립성이 저렇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다. 별로 다른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찰 요직에 있었던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있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도 해봤고 오늘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 얘기 여러 얘기거리들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좀 길게 만나봤습니다.